자, 두 번째 시간 물권의 종류 보실 차례입니다. 객체 보셨어요. 물권의 객체. 두 번째는 물권의 종류요. 그 사이에 칠판은 이렇게 말라가지고 방금 전에 물기를 촉촉하게 묻고 있었는데 시간은 참 유수와 같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예, 정말 빠릅니다. 지금 11월이잖아요. 그죠? 내년 10월이 언제 올 것 같죠? 금방 오세요. 예, 3월달 되고요. 5월달 되면 이미 뭐 하시는 줄 아세요? 100일 전이에요. 100일 전. 내년 5월달 되면 100일 전 하고 여기 칠판에 쓰기 시작해요. 금방 도달하세요. 아주 빨리. 예, 그래서 가시는 동안 그냥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이렇게 느끼시고 즐겁게 하세요. 어차피 붙어요. 어차피 붙을 거예요. 붙을 거니까 즐겁게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어려운 강의 보지 마세요. 어려운 강의로 이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왜? 힘만 들고 지루해져요. 기왕이면 재밌고 즐겁게 가세요. 왜? 어차피 붙을 거예요. 붙을 걸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해 못하는 언어를 계속 듣고 계세요? 예, 그래 어려운 강의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모토가 최대한 쉽고 간결하고 적중률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이쪽에 보면 인터넷 강의의 대부분은 내년 5월까지요. 강사 혼자 떠들어요. 알지 못하는 용어로. 그 내년 4월, 5월까지 모르고 계셔. 5월달 돼서 귀 트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지양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 1월달부터 11월달부터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지금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러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저하고 합의된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흡 부분이고 합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을 잘 맞춰갈 수 있으니까요. 자, 물권의 종류 첫 번째 볼까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돼 있죠. 물권을 뭘로 정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법정주의. 풀어내세요 쉽게. 뭘로 정했다? 법으로 뭐 했다? 정해져 있다. 법으로 정해놓았다. 이거를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몇 개를? 8개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물권 무슨 주의라고요? 그래서 물권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규정이에요. 다.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법대로 해야 돼요? 뭘로 정해놔서?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법으로 이미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법대로 하시오. 그래서 물권법의 특성을 얘기해라 그러면 이거예요. 강행규정이에요. 계약법은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약법은 특약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해요? 특약대로 해요. 그래서 계약법은 임의규정이에요. 옆에다 써봅니다.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고요? 강행규정이고 반대로 무슨 법은? 계약법 분야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이다. 왜? 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특약대로. 특약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뭐대로 하는 거?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여기는 뭐대로? 특약대로. 특약이 지배하는 거예요. 특약이 지배하는 거예요. 특약이 우선합니다. 여기는 뭐가 우선합니다? 법이 우선해요. 법대로 하시오. 여기는 특약대로 하시오. 특약대로. 완전 논리구조가 달라요. 그래. 논리구조가. 자, 그럼 법 조문엔 뭐라고 그거를 선언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물권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 가로해 보세요. 법률이나 관습법의 가로. 이외에는 또 가로. 단어 지금 하나씩 분절하는 거예요.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그 다음에 밑줄 그세요. 임의로 뭐 하지 못해요? 창설하지 못하죠.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창설해요 못해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창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하고 뭐 외에는?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그랬잖아요. 그럼 뒤집어 보세요. 법률이나 뭐가 있으면 관습법으로는 창설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다 써보세요. 그대로 연결해 보세요. 위에 줄에다.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는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법률이나 뭘로? 관습법으로.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뭐를?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예, 지금 필기하실 때 보면 두 분이 계세요.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세요. 법률이나 뭐에 의해서? 관습법으로 새로운 종류 물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아예 이렇게 갑니다. 법률이나 이렇게 날아가는 분이 계셔. 그죠? 예, 이분은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분은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책이 계속 여기다 쓸 게 또 생겨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1월 달에 또 써야 돼요. 3월 달에 또 써야 돼요. 5월 달에 또 써야 돼요. 7월 달에 또 써야 돼요. 어디다 써요?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자기가 써놓고도 뭘 썼는지 몰라 이제 5월 달 되면. 왜요? 잡아 넣는, 쟁겨 넣는 순서가 없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그래 나중 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줄을 맞추셔야 돼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계속 앞으로 더 추가할 사항이 계속 있거든요. 그 점 때문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리하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잘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있죠? 뒤집으면 그럼 뭐예요 이걸? 뒤집으면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이제. 이외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단어가 두 개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죠? 이게 185조예요. 오늘 법률요건 하나 했어요. 법률요건 하나 한 거죠. 몇 조 한 거예요? 그죠? 물권은 뭐하고 뭐 외에는? 이 외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예, 그죠? 임의로 창설할 수 없죠? 뒤집어 볼까 이거를? 물권이죠. 물권의 뭐하고 뭐를? 종류하고 내용을. 물권의 종류하고 내용은 그죠? 뭐하고 뭐 외에는? 관습법 이외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거 외에는 그죠?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뭐를요? 물권을. 그죠?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뭐를? 예, 이게 법률 요건, 이게 법률 요건이고 이게 법률 효과예요. 됐죠? 뒤집으면 된다니까. 뒤집으면 A는 B다죠. A는 B다. 뒤집으면 뭐예요? B는 A다. 그죠? 같은 맥락 아니에요. 법조문을 이렇게 늘 보셔야 돼. 늘 이렇게 뒤집는 거를. 앞뒤를 뒤집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185조. 동그라미 2번. 물권은 법으로 정한 대로 해라 이거죠? 네. 정한 대로 해라. 그럼 내 마음대로 창설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사적 자치가 부인된다. 사적 자치가 뭐예요? 계약 자유. 사적 자치가 뭐라고요? 계약 자유가 부인된다. 물권법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거기다 씁니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사적 자치가 부인된다. 똑같은 거를 법은 다르게 써요. 세 번째, 분묘기직권은 관습법, 법률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관습법으로, 동그라미요.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에요. 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은 몇 개였어요? 8개였죠? 법으로 인정되는 물권 8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였어요? 점유권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요? 소유권. 그죠? 민법은 물권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점유권하고 뭐하고? 본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어요.
나눕니다. 뭐하고 뭘로? 점유권과 본권. 본권. 본권은 뭐예요? 점유는 사실상 지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상 내가 소나기에 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다이아 반지를 잊어버렸죠.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 다이아 반지를 훔치신 거예요. 서울에서 글로 원정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할아버님께서 원정을 가셔서 다이아 반지를 백화점에 있는 걸 훔쳤어요. 그럼 손에 쥐고 있는 건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본권은 뭐예요? 본권은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요. 본권은 뭐라고 그래요? 지배를 뭐 하는 권리? 정당화해 주는 권리요. 정당화시키는 권리요. 정당화해 주는 권리. 지배를 뭐 해주는 권리? 정당화해 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점유권은 뭐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상 지배만 하면 되는 게 점유권이에요. 지배를 뭐 하는 권리?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볼까요? 집을, 아파트를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2년 동안. 그럼 2년간은 누가 그 집을 지배를 해요? 전세. 권자. 전세 얻은 사람이 지배를 하죠?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배를 뭐 할 권리요? 정당화해 주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세 얻은 사람. 전세권자한테. 누구한테요? 전세 얻은 사람한테 그 지배를 뭐 할 권리요? 뭐 하면? 전세 얻으면 몇 년간? 2년간. 그럼 그 집에 대한 전세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용을? 전세권자가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본권이에요. 본권. 그 지배를 뭐 할 권리? 정당화할 권리. 그럼 그 집의 소유자도 지배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게 본권이에요. 소유권이나 누구? 전세권. 이런 걸 본권이라고 불러요. 지배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그럼 소유자 그 집 처분해요, 못 해요? 전세 났어도 처분할 수,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이런 전세권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본권. 내가 그 집을 뭐 할 수 있어? 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내가 뭐가 있으면? 소유권이 있으면. 그런데 소유권만을 본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전세권도 본권이라는 거지. 근데 계약기간 2년이 끝났어요. 계약기간 2년 끝났죠? 전세금도 빼줬어, 주인이. 빼줬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나가. 그럼 본권이 있어요? 본권은 사라졌어? 사라졌죠? 언제 사라졌어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됐는데도 방을 안 빼죠? 그 사람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집을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이 점유자예요, 점유자. 뭐는 없고? 이제 구별이 된 거예요. 뭐하고 뭐가 존재평면이 달라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존재평면이 다르단 말이죠. 이혼했는데 이 남편이 안 나가. 그럼 이 남편은 뭐예요? 본권 없이 내 집에서 내 방에 살고 있는 거죠? 점유자예요, 점유자. 그죠? 이혼하기 전에는 뭐가 있는 사람? 본권이 집에 있는 거고, 이혼하면 점유자예요, 내 집에. 그러면 이 와이프가 큰맘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소송 걸 수 있다고. 뭐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본권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하고 뭐는 다른 거예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다르다. 여러분은 이 채권상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점유하죠? 본권? 없어요? 계약기간 동안 써요, 못 써요? 쓰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본권이 있는 거예요. 계약했잖아요. 학원하고. 계약기간 동안 뭐 할 권리? 본권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마이크 이거 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학원 거죠? 이 사이트, 그죠? 에듀프로 소유거예요. 그죠? 그거를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제가 뭐 할 수 있어? 본권이 있어. 본권. 그럼 저는 본권만 있어요? 점유도 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오케이요? 다른 거라고.
점유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정당화해주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양자는 다른 거예요. 도둑놈은 뭐만 있어? 도둑놈은 점유권만 있고 뭐가 없어요? 본권이 없어요. 거꾸로 그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린 롯데백화점은 본권은 있는데 점유는 도둑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리될 수 있다니까요. 보통은 같이 있어요. 두 개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지요? 핸드폰 뭐 하세요? 점유하죠? 점유도 하고 뭐도 하고 계셔? 두 개가 다 있어.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뭐하고 뭐가 같이 있는 거? 점유권하고 본권이 같이 묶여 있는 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내 시계나 내 핸드폰이나 다이아 반지를 누가요? 잃어버렸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고 본권만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점유하고 뭐하고요? 본권하고 차이예요. 제가 지난주에 골프를 치다가 급하게 집사람이 연락을 와가지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냥 갔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걸 놓고요.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이 100만 원짜리 넘는 거를 그 몇 개만 제가 금방 놓고 갔어요. 예. CCTV 보면 나오죠. 찾을 수 있죠. 근데 점유는 제가 못하고 있죠. 그럼 점유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가져가신 분이. 그죠? 본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죠? 아직 제가 그래서 그거 CCTV 봅시다 그랬더니 그쪽에도 관리업체에서 경찰을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경찰 동행해서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승용차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일도 커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바쁘거든요. 원고 작업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갔더니 지금 꽤 지났어요. 아직도 저는 찾으면 찾을 수도 있죠. 뭐가 있으니까? 본권이 있으니까 본권이. 이게 점유하고 본권은 다른 거예요.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어떻게 있어야 돼? 이게 같이 있어야지 행복해져요. 그죠? 다시 본권은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소유권하고 뭐하고? 제한물권하고. 소유권은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사용, 수익, 그 다음에 뭐까지요? 처분권까지 다 장악을 한 거죠. 사용수익권과 뭐까지 장악한 거? 처분권까지 장악을 하면 소유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제한물권은 그 중에서 전체를 장악을 해요? 제한적으로 해요? 제한적으로 장악을 하니까 제한물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럼 제한물권은 여기서 뭐만 장악을 하면? 사용수익권만 장악을 하면 그게 제한물권이죠? 사용하고 뭐만? 수익권만 장악을 한다. 제한물권이죠? 그게 바로 용익물권이죠. 처분권만 장악을 하면 담보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은 다 무슨 물권? 제한물권이에요. 왜? 완전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장악을 하니까. 그래서 제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사용수익 문제, 사용수익 관계를 지배하면 무슨 물권? 용익물권이라고 이름 붙였고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게 다 용익물권입니다. 그 다음 담보권을 장악하는 것, 처분권을 장악하는 것, 거기에는 유치권. 그 다음 질권, 전당포에서 시계 붙잡고 있는 거. 그 다음 저당권. 다 뭐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처분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은행은 처분권을 쥐고 있어요. 못 갚으면 채무자가 부채 상환을 못하면 뭐 해버려요? 경매 처분하죠. 처분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얘도 처분권을. 그죠? 어쨌거나 다 이거 무슨 물권? 제한물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둘로 분화가 됩니다. 뭐에서 뭐로?
점유권하고 뭐로? 본권으로. 다시 본권이 나눠지는 거죠. 본권이. 뭐하고 뭐로? 제한물권이. 그죠? 제한물권은 다시 뭘로? 감 잡으셨죠? 오케이. 질문 드릴게요. 제한물권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과 둘로 나누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전세권은 본권이다. 전세권은 본권이에요? 본권 중에서 무슨 물권? 본권이에요. 저당권은 본권이에요, 아니에요? 본권이다. 본권 중에서 소유권이에요,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 중에서 뭐를? 처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본권이다, 본권. 오케이요? 오케이. 자, 그래도 물권 종류를 몇 개로요? 8개로 법으로 정해놓은 것. 이걸 무슨 주의? 됐습니다. 다음, 물권의 효력. 그럼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여기 법에 있어요, 없어요? 법에.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습법으로 동그라미야.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물권이에요. 관습법의 동그라미요. 그럼 물권은 법으로만 돼요? 관습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법률이나 뭘로도? 관습법으로도 물권 창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 뭐가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거기다 써보세요. 온천권.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온천에 대한 권리. 온천권은 뭐가 아니다?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인정돼요, 안 돼요? 관습상으로 인정되는 거죠? 물권이에요, 물권. 그런데 온천권은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십니다. 다음, 물권의 효력. 자, 그래서 지금 종류까지 됐어요. 그죠? 효력하고 물권 변동 보시면 되어요. 효력 보실 차례. 효력을 한글로 뭐라고 그래요? 힘이라고 그래요, 힘. 힘은 영어로 뭐예요? 파워요, 파워. 물권이 갖는 파워입니다, 파워. 이게 채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쓴 거예요, 일부러. 파워. 물권에는 어떤 파워가 있느냐? 두 가지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이게 물권의 특성이에요, 특성. 첫 번째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물권이 뭐에 우선한다? 채권에 뭐 하는 거? 우선하는 거. 이거를 우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무슨 효력? 물권이 우선적 효력. 옆에다 쓰십니다. 뭐보다 우선해요? 물권이 뭐보다? 채권보다 우선하는 힘. 그것을 우선적 효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보시면 쏙 들어와요. 볼까요? 사례 볼게요. 심영래 소유 아파트에 심영래 씨 아시지요? 한동안은 승승장구를 했었어요. 그죠? 예, 승승. 1년에 80억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은 어려워졌지만 심영래 소유 아파트에 1억 원의 저당권이 2000년 1월에 갑 은행 앞으로 설정되었고, 은행 앞으로 뭐가 설정되었어요? 저당권 동그라미요. 저당권의 동그라미. 그 후에 을이 전세금 3억 원의 전세권을 얻어 살고 있던 중, 전세권이 그 뒤에 생겼죠? 그럼 2010년보다 먼저요, 늦게 생겼어요? 나중에 전세 얻었죠? 그러던 중 심영래에게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 병이 심영래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일반 채권자의 동그라미요. 빌려간 돈을 안 갚았죠? 대여금 반환 소송 따옴표. 무슨 소송? 대여금. 대여금이 뭐예요? 빌려준 돈. 달라 이거죠?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얻었어요. 누가 얻었을까요? 채권자가 꿔준 돈 달라고 그랬죠?
승소 판결을 얻고 아파트를 뭐를 붙이게 되었어요? 경매 붙이게 됐어요. 경매. 됐나요? 자, 그럼 그거를 사실관계를 거기다 정리해 볼게요. 사례로. 누구 집이에요, 이게요? 갑이라고 돼 있나요? 갑. 예, 그냥 심형래네요. 형래입니다, 형래. 형래 집이죠? 심형래 집에 맨 먼저 뭐가 생겼었을까요? 그보다 먼저 채권, 일반 채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먼저? 일반 채권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일반 채권자가. 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요? 갑의 저당권이 있었던 거예요. 저당권이. 2010년에.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뭐가 생기고요? 전세를 얻은 거죠. 을이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됐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거기 보세요. 뭐가 돼 있어요? 심형래에게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 병이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채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 이게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똑같다고요.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얘가 뒤에 여기 있어도 똑같고 앞에 있어도 똑같아요. 자, 이 집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그럼 배당받아야죠? 그 순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당받을 때 돈을 누가 먼저 꿔준 거예요? 얘가 10년 전에 꿔줬다고 해도 얘가 아니라 누가 먼저요? 물권이요. 물권자가 얘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요. 누가 먼저? 저당권자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이렇게요. 그럼 여기 물권끼리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둘 다 물권이죠. 둘 다 물권이죠. 얘는 누구고요? 채권이고요. 그럼 채권하고 물권은 충돌되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물권끼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등기가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거야. 그럼 얘가 먼저 성립했죠? 그럼 얘가 누구보다? 전세권보다 저당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는 거죠. 나머지를 얘가 받는 거죠. 나머지가. 그러면 1번 해결합니다. 1번. 저당권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아파트 경매 시 소멸해요, 존속해요? 소멸. 뭐보다 늦어요, 전세가? 저당권보다 빨라요, 후순위야? 후순위 전세권이죠, 밑줄이요. 후순위 전세권. 소멸합니다. 저당권보다 뭐한 거? 후순위 전세권은 경매 시 뭐합니다? 소멸한다. 뭐보다 늦으니까요? 저당권보다 늦은 건 소멸해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저당권보다 늦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전세 얻을 때 이미 은행 앞으로 뭐가 돼 있었어요? 융자 있는 거죠? 융자 있는 집을 전세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 언제까지 살아요? 경매 오기 전까지는 살 수 있어요. 뭐 들어오기 전에? 경매 치기 전에는 이 집에 살아 못 살아? 사는데 뭘 치면? 경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예, 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있든 말든 없어지는 거예요. 뭐보다 늦은 거니까?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거는 죽는 거예요. 오케이요? 예, 그래서 1번은 저당권보다 선순위요, 후순위요? 후순위 전세권에 가라. 후순위 전세권은 살아요, 죽어요? 쫓겨난다 쓰세요. 쫓겨난다. 두 번째, 경매로 인한 배당금에서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 갑.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세 번째, 일반 채권, 병. 그럼 배당에서는 어떤 순서로? 갑, 을, 그 다음 병.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이 뭐보다?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죠.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의요. 이 정의. 임금 채권자면 얘가 누구라면? 임금 채권이 있었다. 월급이요. 월급을 심형래한테 떼었다. 심형래 씨가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죠? 영구 아트무비. 직원이 7, 80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월급을 못 갚았죠? 못 갚았어요. 그러면 월급을 못 주면 여기 근로자들이죠? 체불임금 있는 거죠, 체불임금. 이 임금 채권 중에서 몇 개월치요? 3개월분은 이 물권보다도 우선해요. 그래서 원래는 뭐가 우선해요? 물권이 이 채권보다 우선하죠?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이게 무슨 채권일 때? 임금 채권일 때는 이 물권보다도 배당해서 앞서요. 왜?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되죠. 그래서 저당권, 은행보다 먼저 빼가요, 이거를. 몇 개월치만? 3개월치만 해요, 3개월치만. 내가 10개월 월급 못 받았다. 그럼 몇 개월치만? 3개월치는 채권이 물권을 이겨버려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은 어떻게 돼, 원칙은?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 쓰세요, 그 예외. 무슨 채권?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요. 소액 임차인. 무슨 임차인?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소액 보증금 임차인. 이 사람은 예외입니다. 예외. 임금이나 소액 보증금일 때는. 이건 뒤에 특별법을 보셔야 돼요. 특별법을 만나고 오셔야 이게 연결이 돼요. 보증금이 커야 돼요. 소액이면. 예,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최우선 변제권. 특별법을 만나셔야 돼요. 그 특별법까지 갔다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와야 이게 연결이 돼요. 전체가 연결이 돼요. 그럼 얘가 근로자가 아니라 얘가 누구라면? 소액 임차인이면,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면, 그죠? 서울 기준으로 예컨대 보증금이 만약에 9천이다. 소액이거든요. 그럼 배당에서 누가 우선해요? 얘가 우선해요. 누구보다? 저당권보다. 단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액만. 3,200만 원만. 보증금 9천이죠? 9천이면 얼마까지요? 3,200만 원을 제일 먼저 빼줘요. 먹고 살라고.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뭐가 우선해요?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항상에요, 예외가 있어요. 예, 이게 물권의 우선적이에요. 일단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물권은 여기 채권자가 만약에 10명 있다 이거죠. 일반 채권자 몇 명 있다? 10명 있어도 이거를 깨버리는 게 물권이에요. 앞에 몇 명 있어도 10명이 돈을 먼저 대출해줬어, 빌려줬어도 허당해, 허당. 누가 있으면? 저당권이 먼저 돈을 빼갑니다. 채권자 평등, 채권자끼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평등하죠? 그 평등을 깨버리는 게 물권이에요, 물권. 그래서 은행은 꿔줄 때 그냥 꿔줘요? 저당을 잡아요? 저당을 잡는 이유가 뭐 하려고 그래요? 채권자 평등을 깨버리려고 이거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 물권적 청구권. 개념 보겠습니다. 개념. 물권자가 물권을 뭐 하는 사람한테?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이 권리가 무슨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동그라미야, 물권자가. 물권자가 누구예요? 물권자가 누구예요? 물권이 누구야, 물권이? 누구? 점유권이나 본권을 가진 사람. 얘네를 뭐라고 그래요? 물권이죠. 물권은 둘로 나누었잖아요. 뭐하고 뭐를? 점유권을 가지면 점유권. 본권을 가지면 본권. 그죠?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묶어서? 물권자예요, 물권자. 물권이 있다는 거는 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떤 빌라를 전세를 살았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본권. 본권, 전세권 있죠? 그죠? 그 전세 사는 집을 제3자가 침범하면, 권한 없는 사람이 침범했죠? 그럼 그냥 둬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해하지 말라고. 전세권으로요. 전세권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방해하면, 소유권을 누가 침범하면 소유권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여기 볼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2년이. 끝났죠? 그럼 본권 있어요? 본권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 점유권 남죠. 점유권. 점유권도 물권이어요? 아니어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이? 점유권. 점유권이. 그 집을 제3자가 침범하면 가만히 있어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을 가지거나 뭘 가진 사람? 본권을 가진 사람이 방해하지 말라고 따지는 거야. 됐죠? 개념이요, 개념. 다시 한번 모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누구한테? 물권을 뭐 하는 자? 방해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거기에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반환 청구, 동그라미요. 반환 청구. 달라 이거죠? 내 핸드폰 달라, 내 땅 달라. 반환. 두 번째는 방해, 제거, 동그라미, 제거. 세 번째는 예방. 3개를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 물권적 청구권에는 뭐가 있어요? 반환 청구, 그 다음 제거 청구, 그 다음에 3개예요. 3개. 이걸 세트 메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세트 메뉴. 세트. 3개예요. 첫째는 뭐? 반환 청구권. 두 번째는? 제거 청구권. 세 번째는? 예방 청구권. 예. 3개를 묶어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름 붙여요. 자, 그럼 거기 밑에 볼까요? 바로 설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소유권을 뭐 한 경우? 무단 침범당한 경우. 무단 침범당했죠? 그럼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한 사람? 점유한 자. 점유한 자의 삼각형. 소유물 뭐 해달라고 그래요? 반환. 반환하라고 청구하죠?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소유자가. 동그라미요. 소유자가 합니다. 동그라미요. 소유자가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점유한 자. 점유한 자요? 하였던 자요? 잘 보셔야 돼 이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 점유. 하였던 자요? 한 자야? 한 자에게 뭐 요구해요? 요구하는 내용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 반환 청구입니다. 언제까지요? 거기다 쓰세요. 옆에다가. 기간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 없음. 그럼 10년 지나도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 소유권을 뭐 한 경우? 방해. 당한 경우야. 방해. 당한 경우에 동그라미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뭘 요구해요? 방해. 제거 청구하죠. 방해. 제거 청구에 동그라미요. 뭘로 방해, 제거 청구해요? 소유권으로. 뭘로? 소유권에 기해서. 그 다음에는 소유권만 있어요? 점유권으로도? 점유권에 기해서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소유권을 침범했죠, 누군가가? 그럼 하나는 뭘로? 소유권으로. 하나는 소유권으로 하고 또 하나는 뭘로? 둘로 다 되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염려의 별표.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방해를 당한 거죠. 당한 거니까 뭐야 이거는? 과거야, 과거. 2번은 뭐예요? 2번은 이미 침해를 당한 거죠. 방해를 당한 거고. 3번은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럼 현재는 방해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미래죠, 미래. 쓰세요. 미래 사실이요. 미래의 사실. 아직 방해를 당했어요? 당할 염려만 있는 거죠? 염려가 있죠. 그때는 소유자가 뭘 요구해요? 방해? 예방조치, 동그라미요.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럼 앞에 사례로 가서 보겠습니다. 앞에 사례 149페이지 앞에 있어요. 사례.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침범을 했어요. 누구 토지에? 사례입니다. 사례. 그림 그리셔요. 누구 토지요? 갑 토지죠? 을이 뭐를 했을 때? 을이 무단 침범한 거예요. 얘가 무단 침범. 무단 침범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신축했어요. 따옴표 찍으세요. 뭘 신축했어요?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뭘로 쓰고 계세요? 기사식당으로 15년간 영업해 오고 있습니다. 기사식당으로 쓰고 있어요. 누구 건물이에요? 건물. 땅. 땅은 갑땅이죠. 땅은 갑땅이고요. 건물은 을이 무단으로 지은 거예요. 을이. 됐죠? 15년이 지났어요. 이때 1번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으로 영업하는 무허가 건축주 을에게 건물 철거하고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퇴거죠. 퇴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 방해를 누가 하고 있어? 방해. 이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가진 사람은 갑이 소유권자죠. 을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무단 침범을 하고 있죠. 그럼 얘한테 갑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토지를 뭐 해달라? 땅. 얘가 침범한 거 어떻게 해달라? 달라. 쓰세요. 토지 뭐 해달라? 반환 청구죠. 반환. 토지 뭐 해주셔요? 반환 청구. 할 수 있죠? 그 다음 건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물 권한 있어요? 땅에 대해서 권한 없어요? 을이요. 을이 땅에 대해서 권한 없이 무단 지은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받죠. 소유권이 방해받으니까 기사식당을 뭐 해달라고? 철거해달라. 토지는 반환을 하고 건물은 어떻게 해달라? 건물은 철거해달라 이거죠. 철거. 되죠?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땅 내놔. 건물 철거하고. 되죠? 이때 을 보고 여기서 나가라고요. 을 너보고 뭐라고요? 건물에서 퇴거죠.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누구 건물이에요 이게? 을 건물이잖아. 퇴거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퇴거 요구는?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하는 거예요. 누가 건물주예요? 을이. 을인데 뭘 갑이 와서 나가라고 그래.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세요?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건물 주인이 하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그래 기억하셔야 돼요.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다? 건물 주인이 하는 권리야. 하는 거다. 하는 권리다. 근데 건물이 누구 거예요 지금? 을 거잖아요. 갑이 아니잖아. 그래 을 보고 갑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냐? 이런 경우 하는 거예요. 을이 건물 졌죠? 이 건물을 누가요? 동네 양아치 A가 이걸 무단 침범했다. 얘가 뭐 했다 이걸? 무단 침범했다 이거지 얘가. 그러면 얘가 건물 주인이죠. 건물을 누가 뺏어간 거예요? A가. 그때 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는 게 바로 퇴거 청구예요. 더 쉬운 거는 이런 거. 주인이 건물을 전세 줬어요. 세 2년 줬죠? 그럼 2년 동안은 뭐가 있어요? 그 세입자한테? 사용수익할 본권이 있죠? 본권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끝났어. 계약 끝났죠? 보증금 줬어. 근데 안 비워. 안 비우면 그때 하는 게 바로 무슨 소송? 퇴거 소송이야. 퇴거 소송. 누가 하는 거야 그거는? 건물 주인이
계약 기간 끝났는데 방 안 빼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는 게 무슨 권리? 퇴거 청구죠. 그래서 퇴거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건물주인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건물주예요? 땅주인이야? 땅주인이 건물주 보고 나가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이 건물, 무허가 건물 사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뭐 내놓고요? 토지 내놔. 이 땅 내놔 여기. 땅 내놓고 건물 어떻게 하고?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뭐는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잡았죠? 예. 퇴거는 누구만 합니까? 퇴거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건물 주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1번 해결됐나요? 철거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퇴거 요구는 할 수 없다. 철거는 가능. 철거는 가능하고 뭐는 안 돼요? 퇴거는 불가능. 19의 정답.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무허가 건축 주의리. 무허가로 건물 졌죠? 식당을 병에게 임대 주었어요. 세 줬죠? 그럼 누가 운영하고 있어 식당을? 임차인 병이 식당 영업을 하고 있죠?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 땅 주인이죠? 임차인 병에게 어떤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1번은 이거고요. 2번은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주인이 있어요. 여기 세 놨어. 이런 세를 놨군. 세를. 임대를 줬네. 임대. 그럼 여긴 주인. 여기는 누구? 임대인이 주인. 임차인은 세입자. 임차인. 차자가 빌릴 차자. 세입자죠? 그럼 땅 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입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얘 보고 건물 철거하라고 그러면 될까 이거? 안 돼요. 부셔라 니가. 그랬더니 임차인이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요? 내 거 아닌디요. 내 건물이어야 내가 부수든가 말든가 하지요. 내 건물이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 보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건 안 돼요? 철거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뭐 하라고요? 병에게죠. 이거는 을에게고 이건 을에게 하는 거. 지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병에게. 여기는 을에게 하는 거. 여기는 누구한테? 병에게. 병은 누구요? 임차인에게. 뭐 하십시오? 건물을 뭐 하시라고요? 철거하라고. 되옵니다 안 되옵니다? 안 되옵니다. 왜요? 내가 주인 아닌데 어떻게 부셔? 내가 부시면 남의 건물 부시는 건데. 철거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땅 주인은? 나가라고. 나가 너. 네가 나가야 부시지. 그래서 세입자 보고는 뭐 하라고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주인한테는 퇴거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잘 보세요. 얘가 누구한테요? 을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 안 됐어요? 철거는 됐는데 뭐 안 됐어요? 퇴거는 안 됐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땅 주인이 이 건물을 부시려고 그래요. 부셔달라는 요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얘한테 해야죠. 철거해달라 그죠? 철거해달라. 철거 소송은 을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내쫓아야 돼요? 세입자를 내쫓아야죠. 그거는 세입자에게 할 수 있다. 철거하는 건 누구한테 하고? 을에게 하고. 너한테 뭐 하라고요? 철거. 철거를 하기 위한 전제로, 선결 조건으로 철거를 시키려면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세입자를 집에서 내보내야만 철거가 되죠. 그럴 때는 이분한테도 이분이 뭐 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건데 원래는? 건물주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왜 특수해요? 이 건물을 뭐 하려면? 철거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 누구를 내보내야 될 때? 세입자를 내보내야 될 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땅 주인이 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내보내야만 뭐 할 수 있어? 건물을.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때는 세입자 보고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세입자 보고 뭐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철거 요구는 혀요, 못 혀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지금까지 한 후단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거는 내년 7월 달에 할 거 지금 제가 던져봤어. 그럼 철거를요, 이분이 건물 철거해달라는 소송은 누구한테 내야 돼요, 소송은? 을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주인이니까. 그죠? 세입자 보고 철거하라고 그러는 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 얘 건물이 아닌데 뭘 철거하라고 그러나.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갑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밑에 사안 2번 볼게요. 갑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대박 쭈꾸미집 소유자 을은, 쭈꾸미집 소유자 을이죠? 최근에 갑이 음식점 건물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하고 계세요? 절토했어. 동그라미 절토. 누가 절토했어? 갑이요. 갑이 음식점 건물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절토했죠. 경사가 심한 상태로 방치해서 토지가 뭐 할 상황이에요? 붕괴될 거를 뭐 했어요? 염려하여. 동그라미 염려하여. 뭐에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때 쭈꾸미집 소유자 을이 갑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사안 1번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사안 몇 번? 2번입니다. 여기는 보세요. 사안 1번은요. 좀 전에 보셨던 사안은 을이 무단 침범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미 무단 침범을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요? 쭈꾸미집 하고 있죠? 쭈꾸미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대박이 나니까 을이 뭐 하려고, 갑이 뭐 하려고 그래요? 옆에다 건물 져가지고 자기 장사하려고 그러죠? 뺏으려고, 영업권 뺏어가려고. 갑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여기를? 토지를 절토했어, 이렇게. 절토했죠? 절토를 했어, 절토. 그 묵더미가 뭐예요? 붕괴되어 될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는 거지, 이거는. 붕괴된 게 아니라 뭐예요? 염려죠, 염려. 이거는 이미 침범을 당한 거죠. 방해를 당한 거, 위에는. 이미 방해를 당한 거, 여기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과거야, 과거. 여기는 과거야, 미래요? 미래의 일이죠, 미래. 손에 입었죠, 안 입었죠? 손에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요. 여기는 손해를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이분은 손해를 입은 거예요. 왜? 이분이 뭐 해서? 무단 침범을 해온 거니까. 여기는 손해를 입은 거고 여기는 손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다르죠? 그럼 을이요, 을이. 쭈꾸미집 주인 을이 이 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붕괴될 염려가 있는 거죠? 지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 저기 겨울 되거나 여름 되면 무너질 것 같다.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을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구체적으로 붕괴되지 않게. 그죠? 축대를 구하든가. 그죠? 축대 말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이렇게 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옹벽을 쳐달라. 옹벽을. 뭘 쳐달라? 옹벽을 쳐달라. 옹벽을. 그죠? 그게 무슨 조치? 예방조치죠. 예방조치. 뭐를 해주세요? 예방조치나 예방시설물을 해주세요. 예방조치 해주세요. 구체적으로는요? 옹벽 설치해주세요. 옹벽. 옹벽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게 시멘트를 두껍게 쳐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방해를 뭐 했을 때? 방해했을 때 하는 게 방해 제거예요. 제거. 이거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을 때는 무슨 조치를 해요? 예방 조치하는 거예요. 예방 조치요. 그럼 뭘 설치해달라고 그래요? 옹벽 설치해달라고 그러죠? 안 해줘. 얘가 안 해줘. 해달라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괜찮구먼. 까딱없구먼 그러죠, 이분은. 여기는 뭐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불안해 죽겠구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까딱없는데 왜 허튼 소리 하고 계신가? 이러죠? 그럼 의리할 수 있는 게 뭐야? 의리 가백이 할 수 있는 게. 예방주차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공사하려고 그러죠, 이 상태에서. 공사하려고 그러죠, 지금. 여기다 건물 공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대박 나니까. 그럼 을은 공사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공사중지 가처분을 걸 수 있어요. 공사하라고요, 중지시켜달라고? 가처분을 걸 수 있어, 가처분. 가처분입니다. 임시처분이야, 임시처분. 공사를 해달라, 중지시켜달라? 중지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 이게. 그래도 이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물권 청구권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송에서 물권에 관한 소송 붙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으로 붙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붙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물권에 관한 소송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무슨 청구권?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이분은 예방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옹벽 설치해달라. 여기는요, 이분은 그러면 이미 방해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그러면 건물 뭐 해달라고 그래요? 철거하면 되죠? 철거로 끝나요? 손해배상도 걸어요? 여기 택시기사로 영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이 땅을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얘가 소유자가 여기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왜? 이분이 택시기사로 여기를 기사식당을 운영해 와서. 그럼 얘가 무단 침범을 한 거죠? 그러면 철거만 시켜요, 손해배상도? 철거 청구도 할 수 있고 뭐까지요? 이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두 개 소송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해요? 철거 청구 따로, 뭐 따로? 따로따로 거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럼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닭집 얘기했어요. 닭집. 닭집 기억나세요? 아, 닭이 아니라 개집. 죄송합니다. 저는 개라고 말을 했는데 닭이라고 바뀌었네요. 개집을 이렇게 유기견을 돌보시는 분, 이 땅이 B한테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갔죠? 경매로 넘어간 사안이에요. 그럼 이분이 낙찰자죠? 저 임야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 없는 거예요? 권한 없이 여기다가 개집 키우고 있어요. 개집으로 개 키우고 있죠. 개 키우고 있죠? 그럼 이분이요, 낙찰자가 여기 개집 가지고 있는 이분들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개집 뭐 하라고? 철거하고 무허가 건물도 철거하라. 예,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낙찰자인 소유자가 하는 거죠? 권한 있는 사람한테요? 권한 없는 사람한테? 권한이 없잖아, 이분들은. 그죠? 무허가 건물, 여기는 무슨 건물을? 무허가 건물을 두세요? 부수세요? 부수세요. 철거하시고. 계집도 어떻게 하시고? 다 옮겨가세요. 그죠? 그 권리 행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안 나가면, 이 A하고 C가 그래도 안 나가면 이분은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걸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그죠? 철거 청구하고 별도로 뭘 걸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철거 청구라는 거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과 그 다음에 무슨 청구? 같은 거예요? 따로야? 따로다. 따로. 만약에 이 임야 주인이요, 이 낙찰자가 철거 소송만 냈다면 이걸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내면 법원은 뭐만 해줘요? 법원은 철거만 시키는 거야. 철거. 강제 철거만 하는 거예요.
뭐를 안 하면? 손배 청구를 안 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무슨 명령만 내려요? 철거 명령만 내려요. 철거 명령. 강제 철거. 왜? 이분이 뭐를 요구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 넣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화나면 뭐까지 걸어요? 철거 명령과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도 내버리면 그럼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계산해서 물어줘야 돼요. 그 말은 물권적 청구권하고 무슨 청구권하고 같은 거예요, 별개랑. 이게 별개다 이 얘기죠. 이것 따로 별개라는 얘기다. 그죠? 그럼 물권에서 만나는 소송은 99%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100% 나와요. 그냥 100% 나와요. 이거냐 둘 중에 하나다 소송은. 됐지요? 예. 그럼 그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몇 개였어요? 반환, 그 다음 제거, 그 다음 예방. 세 개로 압축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뒤 남은 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체 보세요. 쌍괄, 반가로 3번, 150페이지. 주체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누가? 소유자가. 현재 소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요. 1번,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에 네모하세요. 소유권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뭐를 못 가진 사람? 소유권을 못 가진 사람. 2번이 바로 그거예요. 판례입니다. 판례. 갑소유 빌라 건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매수자의 동그라미요. 핵심이 뭐예요? 등기를 격려했어요? 못했어요? 등기를 격려 못했죠? 그럼 그 건물의 무단 침범자에게 소유권으로 직접 나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죠. 없다. 왜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서? 소유권이 없어서.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 현재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네 번째 상대방. 상대방은 현재 방해자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현재 방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무단 침범해서 점유하다가 병에게 차를 뭐 했어요? 인도해서. 누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병이 점유하는 경우죠. 그럼 차량 소유자가 누구에게 반환 청구할까요? 누구한테 차 달라고 그래요?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지금 이게 지금 감을 못 잡네요. 누가 해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가 주체죠, 주체. 누가요? 갑이. 누구에게요? 상대방이. 을이에요? 병이에요? 갑의 차를 누가 뺏어갔어요? 을이 뺏어다가 누구한테? 넘겼죠? 그럼 현재 점유하는 놈. 병에게 하는 거예요, 병에게. 을이 아니라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한 자. 을은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를 안 하고 있어? 점유를 넘겨줬지. 그래서 누구한테 합니다? 병에게 하는 겁니다. 병에게. 별표. 그게 상대방 문제예요. 5번. 다른 제한 물권에 뭐 합니다? 준용한다. 준용 동그라미. 준용이 뭐예요? 끌어다가 씀. 준용이 뭐라고요? 끌어다가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준용이라고 그래요. 준용. 써보세요. 213조. 몇 조예요? 213조. 213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뭐에 기한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 21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속한 물건을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점유하였던 자여 한 자야. 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뭐를요? 누가 누구에게? 점유한 자에게. 내용은요? 내용은 무슨 내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뭘 침범한 거예요? 뭐를? 소유권을 이 어떤 놈이 침범한 거죠. 그죠? 그거를 뭐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213조. 이거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래요. 이거 213조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213조를 어디에다가 둬요? 전세권에도 끌어다가 써요. 전세권을 침범하면 뭘 침범하면? 전세권을 어느 놈이요? 침범했다 이거죠. 그럼 전세권자는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몇 조를? 213조를 전세권에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대로 준용을 해요. 끌어다 써요. 그래서 뭘 침범당했어요? 전세권을 침범당한 사람은 뭐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앞에다 쓰면 돼요. 뭐만 쓰면 돼요? 뭐만 쓰면 돼요? 전세권에 기한. 뒤에는요? 물권적 청구권. 그럼 지상권을 침범하면 누군가가 지상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뭐에 기한? 지상권에 기한 무슨 청구? 저당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갖다가 저 소유권에 있는 걸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소유권에만 이 물권적 청구권 명문 규정이 있어요. 이게 명문 규정이 있어요. 명문 규정은 어디에만 있어요? 소유권에만 있고 나머지 제한 물권은 뭐를 해요? 이걸 갖다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끌어다 쓰니까 뭐만 해요? 준용만 합니다. 준용만. 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끌어다가. 그럼 이 준용을 왜 하는 거예요? 준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조문을 갖다가 다 옮겨 적어야 돼. 밑에다가. 조문 옮겨 적어야죠. 그럼 조문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고 길어져. 그러니까 지저분해지죠. 지저분해지는 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 법은? 입법자는 이걸 준용이라는 거를 즐겼어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소유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을 침범하면? 지상권을 침범하면? 저당권을 침범하면? 쉽죠? 앞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유권을 침범하면? 뭘 침범하면? 점유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침범하면? 그럼 용어 이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용어를 갖다 밑에다가 맨 밑에 여백에다가 써봅니다. 소유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거? 써보세요. 그대로 써보세요. 뭐에 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전세권을 뭐하면? 침해하면 뭐에 기한 거?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거?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인정된다 이거죠. 저당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한 거?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됐나요? 그런데 이 준용 규정이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이건 명문 규정. 이거는 다 무슨 규정? 준용 규정이에요. 준용 규정. 준용 규정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을 침범했을 때요. 뭘 침범했을 때요? 유치권. 유치권을 어떤 놈이 침범했다. 그때는 뭐가 없어요? 유치권에 기한 무슨 청구권? 이게 인정이 안 돼, 이게. 왜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 뭘 침범하면? 유치권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입법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뭘로 만들어 놓고요? 명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제한 물권에는 어떻게 제한 물권은 준용을 하고 있다. 이런 입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됐죠? 단 기억할 건 어디에는요? 유치권에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아예 없어요. 여기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됐죠? 그럼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첫 번째 뭐 얘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거. 그죠? 이건 다 뭐예요? 제한 물권에 기한 거. 뭐 얘기한 거? 제한 물권에 기한 거. 다 되죠? 단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오케이. 유치권에 기한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권은 법에 규정이 없죠? 법에 규정이 없으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는 권리는 물권을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압축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크고 아주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예, 비교적 무난하게 간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침범한 자에게 하는 거죠?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침범한 자요? 현재 점유자요? 현재 점유한 자. 그죠? 기간은 언제까지요? 없어요. 기간이 제한이 없어, 이게. 그죠? 세 줄이요, 세 줄. 누가 하셔요? 현재 소유자가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한 사람. 현재 뭐 한 사람? 점유. 한 자요, 하였던 자요? 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점유 한 자한테. 지금 방해자죠, 지금 방해자. 갑의 자동차를 을이 훔쳤잖아요. 을이 도둑이죠. 얘가 도둑놈이 누구한테 넘겼어요, 차를? 병에게 차를 넘겼죠, 매매로.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갑이? 병에게 달라고 그래야죠, 병에게. 을에게 하는 게 아니죠. 왜요? 을은 차가 없어요. 자기 손에 없고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언제까지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 됐나요? 소유권을 침범하면 뭐 얘기한 거? 전세권을 침범하면, 지상권을 침범하면, 저당권을 침범하면 없는 거 이거다, 없는 거. 됐죠? 예,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그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물권의 효력까지 보셨어요. 다음 주에 볼 게 물권 변동하고요. 여기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쫙 나갈 거예요. 물권 변동에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물권이 점점 더 틀을 갖춰가고요.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내용이요. 체계를 잡아가니까요. 지금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1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